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주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할게요. 자, 우리 지금 현재 미분계수를 배우고 있고 지금 도함수를 배우고 있었어요. 자, 빠진 분도 있고 한데 우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우리가 지금 미분계수를 처음에 배우고, 자, 그것으로 인해서 도함수를 배웠어요. 자, 처음에는 그 미분계수를 그 리미트에 따라서 우리가 계수를 구했었는데, 자, 메모장으로 잠깐 와볼게요. 자, f'A를 처음 배웠죠. 네. 자, 두 가지를 배웠어요. 자, 리미트, 자, x가 a로 가까이 갈 때에, 자, x-a분의, 자, fx-fa. 자, 이런 거 하나 배웠고요. 자, 또 하나 우리 외웠던 거, 자, 리미트, 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fa 플러스 h-fa라는 걸 하나 배웠죠. 자, 이 미분계수라는 게 뭘 구한 거죠? 네. 대답이 다 나왔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함수가, 자, y는 fx라는 이런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f'A, x는 a에서의 우리가 미분계수 또는 순간변화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은, 자, x가 a인 점에서, 즉 x가 요 a, fa인 점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예요.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함으로 해서 우리가 예전에 어렵게 구했던 것들을 지금은 좀 더 빠르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 미분계수라는 녀석을 이제 일일이 구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뭐 배웠죠? 네. 자, f'x라는 자, fx의 도함수라는 걸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x의 각 값에 그 미분계수를 대응시켜주는 그 함수를 우리가 fx의 도함수 f'x라고 부르고, 임의의 x좌표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함수의 특징들을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그것들을 우리가 오늘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부르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도함수를 구하는 것, 즉 미분법을 몰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잠깐만 복습 좀 하고 지나갈게요. 자, 이쪽으로 와보시면, 자, 우리 이렇게 미분법 공식이, 자, 도함수를 빨리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무려 7개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씩 밑줄 쳐보고 지나갈까요? 자,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0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xn제곱 미분하면 nxn-1. 자, 지수 하나 내려오고 차수 하나 줄어들고, 자, 예를 들어서, 자,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을 미분해라. 자, 그러면 지수가 내려오면서 차수가 하나 줄어드는, 자, 이런 상황이 됐죠. 자, 밑으로 가볼까요? 자, 만약에 상수가 곱해져 있는 식을, 자, 미분하면, 도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 상수는 가만히 있고 x에 대한 식만 미분한다. 자, 요 얘가 뭐였죠? 우리 예를 들어서 뭐 4x 세제곱, 자, 이것의 도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지수가 앞으로 내려오니까 3이 앞에 곱해지죠? 앞에 4는 가만히 있고 지수가 하나 줄어들면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4x 5제곱을 미분하라 그러면, 자, 지수가 내려가면서 곱해지니까, 자, 20x 4제곱. 자, 이런 식으로 빨리 도함수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더 볼게요. 자, 더하거나 뺀 것들이 있으면, 자, 각각을 미분해서 써줘라. 자, 어떤 거였지? 예를 들어서, 자, 이쪽으로 와볼까요? 만약에 아까 했던 것대로, 자, x 세제곱 더하기 만약에 4x 제곱을, 자, 미분해라. 자, 그러면 각각 미분해서 이 앞에 거 미분하면 3x제곱, 자, 뒤에 거 미분하면, 자, 8x, 이런 식으로 더하기 빼기가 연결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자, 그 다음 곱미분이라고 불렀는데요. 자, 두 식이 곱해져 있으면, 자, 순서대로 앞에 거 먼저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앞에 건 그대로 쓰고 뒤에 걸 미분했죠. 자, 6번도 똑같은 곱미분이었어요. 그래서 3개짜리가 곱해진 게 있으면, 자, 앞에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중간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끝에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실제로 도함수 활용해서는 많이 써먹을 일은 없어요. 자, 마지막 공식 볼까요? 자, 괄호의 n제곱, 자, 괄호의 n제곱을 미분하라 그러면 우리 앞에서, 자, 요 2번, 자, 2번이랑 비슷하죠? 자, 2번 지수가 내려오면서 앞으로 지수가 하나 줄어들었죠?
마찬가지로 요 n이 앞으로 내려오면서 자 n이 내려오고 지수는 하나 줄어들었어요. 자 근데 우리 여기 뭐라고 했죠? 괄호 속에 있는 걸 한번 미분해 준 걸 곱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자 속미분이라고 우리가 서로 막 부르기로 했었어요. 네, 정확한 명칭은 아니에요. 자 이쪽으로 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3x 제곱 플러스 5x를 4제곱한 걸 미분해라.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괄호 앞에 있는 괄호 위에 있는 지수를 앞으로 내려오고 괄호 속에 있는 거 그대로 쓰고 지수는 어떻게 해요? 내리고 끝났나요? 아니죠. 자 속에 있는 거를 미분해 준 걸 곱해줬죠. 자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각각을 미분하면 앞에 거는 6x 자 뒤에 거는 자 5가 되겠죠. 아직 헷갈리나요? 네, 앞에서 자 미분법 공식을 좀 더 연습하신 다음에 잘 안 되신 분들은 미분법 연산부터 잘 한번 해보시고 자 뒤로 오시면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옆 페이지에 66페이지의 문제들 자 미분하여라 이런 문제들을 미분도 못하는데 뒤로 넘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요 페이지부터 충분히 연습하고 자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연습하고 뒤로 오셔서 자 이제 도함수 활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함수 활용이 여기 한번 내용들 한번 쭉 전반적으로 볼까요? 네. 자 카테고리들이 쭉 있는데 사실은 이 도함수의 활용이 중간고사 범위는 아마 아닐 거예요 우선은. 네. 근데 실질적인 문제들은 다 이제 활용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기말고사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겠죠. 자 뒤에 걸 연습하다 보면 앞에도 도움이 충분히 될 겁니다. 자 목차부터 한번 볼까요? 자 접선의 방정식, 자 평균값 정리, 자 극대극소, 자 최대 최소, 자 방정식 부등식에서의 활용, 자 속도가 속도, 자 이렇게 카테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따지면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여기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자 도함수 활용 중에서 자 1번 내용, 자 그다음에 2번 내용, 그다음에 3번 내용까지 한번 쭉 가보고 싶습니다. 네. 자 우선 이쪽에 와서 자 옛날에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메모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쪽으로 오셔서 자 내용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고1 때 자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웠어요. 자, 이 내용이 오늘 그대로 첫 번째 챕터에 나오기 때문에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기울기가 m이고 자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한번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자 공식 한번 써볼까요? 자 어떻게 왔죠? y 빼기 y좌표는 지나가는 y좌표예요. 자 기울기 괄호 열고 x 빼기 x좌표. 자 우리가 이게 기울기와 점 하나를 할 때 직선을 구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요 기울기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안 알려줄 수도 있고 어떻게 알려줄 수도 있었냐면은 지나는 두 점으로 알려주기도 했어요. 네. 자, 두 점의 좌표 어떤 게 있으냐면 x1, y1과 x2, y2가 있다고 하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어떻게 구했죠? 이때 기울기는 자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자 그래서 x끼리 뺀 거분의 y끼리 빼준 것을 우리가 자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기울기가 자 3이고 자 점 1,5를 지나는 직선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구했죠? y 빼기 자 y좌표 지나가는 y좌표 쓰고요. 자 기울기 괄호 열고 x 빼기 x좌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중학교 때 이걸 좀 더 쉽게 구하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y는 자 ax 플러스 b에서 자 기울기가 3이라 그랬으니까 요 a에다가 3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1,5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y에다 5를 넣고 x에다 1을 넣어서 b가 2인 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y는 자 3x 플러스 2 이게 더 빠르지 않나요? 맞아요. 이게 간단한 문제에서 훨씬 더 빠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문자로 된 식을 여러 번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미지수로 된 식을 세우다 보면 자, 기본적인 틀을 갖고서 공식을 세워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공식을 꼭 사용하진 않으셔도 돼요. 원래는. 알겠죠? 네.
자, 이게 첫 번째 오늘 접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접선의 방정식. 자, 여기 내용이 주어져 있는데요.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접점이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자, 여기 y는 fx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미분계수를 구한다는 거는 자, x가 a인 점에서 요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냈어요. 네, 요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f'a라고 했죠. 근데 심지어 문제에서 지나는 점에 요 접점이라 부르죠. 요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요 접점의 좌표를 알려줬어요. 모두가 끝났네요. 자, 점 하나 알고 기울기 알고 우리가 요 기울기 알고 점 하나 알면 직선이 끝났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지나는 점이 a, fa, 기울기가 f'a니까 자, 공식이 이렇게 됐죠. 자, y 빼기 지나가는 y좌표, fa가 y좌표죠. 자, 기울기가 f'a, 그다음 괄호 열고 x 빼기 지나는 x좌표. 자, 이렇게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하나 생겼어요. 자, 이거 외워야 되는 공식인가요? 아니요. 원래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었다면 외우는 공식이 아닙니다. 자, 결론은 예전에는 이 접선의 기울기를 매우 어렵게 구했어요. 막 판별식을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어렵게 구했는데 이제 우리가 학년이 올라오면서 기울기를 순식간에 도함수라는 걸 갖고서 빠르게 구할 수 있었고요. 그걸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 140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곡선. 자,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위의 점. 자,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3차 함수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어떻게 생긴지 몰랐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함수가 자, 이거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1,3이 자, 요쯤에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자, 1,3을 지나가면서 이 곡선에 스쳐 지나가는 이 직선을 구하래요.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네, 기울기랑 점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미 이 직선이 지나는 점 1,3이라는 것 알려줬어요. 그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기울기냐? 아니, 접선의 기울기죠. 네. x가 뭐인 점에서? 1인 점에서. 자, 그럼 이렇게 말할게요. x가 1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함수를 자, fx라고 했을 때 x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우리가 이걸 기호로 뭐라고 불렀어요? f'1이라고 불렀죠. 그럼 예전에는 이 f'1을 자,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리미트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풀었어요. 원래 우리 막 이렇게 안 풀 거지만 한번 써볼까요? 네, 자, 이 식도 외우셔야 돼요, 그지? 자, 하나 더 잊지만 안 쓸게요. 자, 이렇게 구했던 거를 이제 도함수라는 걸 빠르게 구하면서 자, 우리 얘 도함수 빨리 구할 수 있죠? 자, 우리 아까 연습했는데 자, 미분법이라고 하죠. 도함수를 빨리 구하는 공식. 자, 미분법이라고 하고요. 각각을 미분해 주면 됩니다. 자, x 세제곱 미분하면 3x 제곱. 그다음 x를 미분하면 지수 1이 내려오니까 1이 되고요. 지수가 0이 되니까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상수는 0으로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각각의 x값에 대응하는 함수값을 구하는 게 도함수니까 그래서 f'1을 구하려면 x에다 1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3 빼기 1이어서 자, 2라는 걸 알았어요. 자, 이게 뭐 구한 거예요? 자, 기울기가 2라는 걸 알았어요. 뭘 알았는데? 지나는 점 1,3을 알았고 그다음 기울기가 2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접선의 방식 어떻게 구했어요? 자, 점 1,3 지나고 기울기가 2래요. 네. 자, 기울기랑 점 알면 끝난 거죠? 자, y 빼기 y좌표는 자, 기울기 괄호 열고 x 빼기 x좌표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자, 답은 정리를 해서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2x 빼기 인데 3이 넘어와서 플러스 1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간단한가요? 자, 설명을 오래 했지만 사실은 지나는 점 하나만 알면 기울기만 알면 돼요. 자, 그 기울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x값에서의 미분계수. 자, 그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접점의 x좌표를 대입하면 기울기를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간단한 문제를 좀 오랫동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잠깐 메모장으로 잠깐 놔볼게요. 자, 우선은 자, 여기를 구하다 보면 이제 접선을 구하는 게 자, 기본은 이론은 저건데 자, 유형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카테고리를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지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제일 쉬운 문제는 그 접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보통 위의 점이라고 문제에 써 있는데 실제로는 이 곡선에서 지나는 점, 접점이라고 불러요. 네. 이 접점을 알려주게 되면 이 직선을 구할 때 이 접점이 몇 컴마 몇인지 알죠? 네. 자, 여기가 좌표 아니까 이 기울기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면 이 기울기가 F'A가 되기 때문에 기울기도 알고 점도 알기 때문에 직선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유형이라고 불러요. 직접적으로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그나마 알려주려면 이제 뭐 알려주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 자, 무슨 말이죠? 자,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접하는 요 직선에 요 접하는 점, 이 접점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알려주고 이 기울기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어떤 뜻인가 한번 볼까요? 자, 밑에 와서 이걸 지워볼게요. 잠깐. 자, 예를 들어서 자, 요 2번 유형을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fx가 만약에 자, x제곱이에요. 자, 이거에 자,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 합시다. 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자, 이렇게 함수를 못 그려도 돼요. 원래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는 거고요. 자, 여기에 어떤 점이 하나 있는데 요 점이 뭔지 안 알려줬어요. 원래 요 점을 알려줘야 쉬운 건데 요 점을 안 알려주고 요 기울기가 2라고 알려줬어요. 자, 우리 기울기 어떻게 구하는 거죠? 맞아요. 미분계수예요. 요 x좌표에서 그 미분계수가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우리가 임의의 x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맞아요. 얘를 미분하면 되죠. 자, 그러면 자, x제곱을 미분하면 내려오니까 뭐가 돼요? 자, 2x가 되죠. 그러면 이게 임의의 x좌표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근데 요 접점의 x좌표가 뭔지 알고 싶으니까 이 기울기가 2가 되는 x를 찾으면 그게 접점의 x좌표를 찾는 거죠. 자, 따라서 접점의 x좌표가 뭐라는 거 알았어요? 1인 걸 알았죠. 그러면 요 좌표가 x좌표가 1인 걸 알았다면 자, y좌표가 뭔지 어떻게 알죠? 맞아요. x에다 1을 넣어보면 되죠. 자, 그러면 이 접점의 좌표가 1,1이라고 모두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기울기도 알고 점도 알면 직선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자, 어떻게? y 빼기 지나는 y좌표는 자, 기울기 괄호 열고 x 빼기 x좌표.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아까 뭘 구했죠? 처음에는 접점을 알려주면 바로 미분해서 그 x값을 넣어서 기울기를 구했어요. 자, 이번엔 거꾸로 그 기울기를 알려주는 거야. 그 기울기를 알려주면 이 접점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 접점과 기울기를 알면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빗대어서 알려주는 표현들이 있는지 한번 짚고 지나가면 되겠죠. 자, 기울기가 얼마다? 자, 이거를 만약에 자, 기울기가 만약에 2다. 이것과 같은 표현들을 한번 써볼까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자, y는 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와 평행하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 어떤 직선과 평행해야 돼요. 자, 기울기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x 앞에 있는 숫자가 같다는 거니까 자, 기울기가 2라는 뜻으로 알려줍니다.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예전에 수직 기억나나요? 수직? 자, 만약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어쩌고 저쩌고와 수직이다. 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수직일 조건이 뭐였죠? 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즉 서로 역수의 부호가 반대이면 서로 수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나머지 하나는 기울기가 2여야 수직 관계에 있었습니다. 괜찮은가요?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주고요. 자, 세 번째, 이건 좀 기울기가 2라는 거랑은 상관없어서 자, 이 한쪽으로 잠깐 와볼게요. 자, 따로 이거는 자, 예를 들어서 직선이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뭐 이루는 각이 뭐 60도이다. 자, 이렇게 알려줬다고 칩시다. 이게 기울기가 알려준 표현인지 기억나나요? 자, x축이 있어요. 자, x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건 x축의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양의 방향하고 이렇게 60도를 이루는 직선이 있대요. 기울기를 알려준 건데, 자, 기억하나요? 자, 이렇게 아무 데서나 수선의 발을 내려볼까요? 자, 기울기라는 건 x증가량 분의 y증가량. 자,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기억나죠? x증가량 가로의 방향, y증가량 세로의 방향. x증가량 분의 y증가량, 즉 이때 기울기는 좀 어렵게 얘기하면 탄젠트 60도가 즉 루트 3이 기울기인 거를 알려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든 간에 기울기가 뭐 얼마다 이렇게 대놓고 안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뭐 평행하다느니 기울기가 같다는 표현이죠. 수직이라느니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또는 x축과 이루는 각이 몇 도냐는 둥. 자,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어렵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알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고 돌아올게요. 자, 이번에는 자, 기울기가 주어진 자, 접선을 한번 실제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 자, 요 3차 함수에 자, x축의 평행한 접선을 구하라? x축? 자, x축이 있는데 여기에 평행하다? 이건 뭔 뜻이죠? x축과 평행하다? x증가량은 있는데 y증가량이 전혀 없네요. 위아래로의 변화량이 없죠. 자, 이런 거의 특징 뭐였죠? 자, 기울기가 0인 직선이란 뜻이에요. x축에 평행하다? 선생님, 그럼 혹시 y축에 평행한 것도 나올 수 있나요? 자, y축에 평행한 거는 자, 이렇게 생겼어요. y축이. 자, 여기에 평행한 거는 세워져 있는 거예요. 세워져 있는 건 x의 변화량이 0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전에 탄젠트 90도, 자, 이런 것들은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y축에 평행한 접선이다 이런 말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구할 수 없겠죠, 그지? 네. 자, 그러면 기울기가 0인 접선을 구하래요. 자, 느낌 오나요? 자, 함수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x축에 평행한 접선, 자, 이런 걸 구하라는 뜻이에요. 네. 자, 즉 기울기가 뭐인 걸 구하라? 네, 기울기가 0인 접선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자,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계수죠. 자, 즉 그 도함수를 구해서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자, 그 값을 찾아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x좌표를 내가 한번 x라고 놔두면 좀 헷갈리신가 봐요. 그래서 여기 x좌표를 한번 t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이 함수를 자, fx라고 한번 해봅시다. 네. 자, 그러면 이 함수의 도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f'x는 자, 지수 내려오면서 미분하시면 3x제곱 마이너스 12가 되죠. 자, 상수는 0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이 접점의 x좌표, 자, t를 한번 넣었다고 한번 의미상으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게 요 x좌표, x가 t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자, 0이 되는 x좌표를 찾을 겁니다. 자, 그러면 3t제곱이 10이니까 자, t제곱이 4니까 자, t는 자, 풀마 2가 나오겠죠. 그럼 접점이 몇 개 나온 거예요? 이건 2, 마이너스 2가 아니에요. 접점의 그 x좌표만 구한 겁니다. 선생님, 근데 2개 나와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3차 함수가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볼록볼록 2번 꺾인 게 보통 일반적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게 이렇게 2번 있는 게 맞아요. 그건 나중에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준 경우에는 접점을 알아내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이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놔뒀는데 t가 하나는 2, 하나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y좌표는 어떻게 알죠? 맞아요. 이 함수에다가 x에다 넣어봐야죠.
그 x가 2일 때 y가 얼마인지, 마이너스 2일 때 얼마인지 한번 넣어볼까요? 자, 2를 넣어보면, 좁네요. 자, 2를 넣어보면 8 빼기 24 플러스 3이니까 여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13. 마찬가지로 자, 마이너스 2일 때에 그때 y 값을 구해보면, 자,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봐요. 넣어보면 자, 19가 나오겠죠. 네. 근데 얘는 공식 써야 되나요? 사실은 공식을 안 써도 돼요. 왜냐면 기울기가 0이라는 거는 항상 어떻게 생긴 거였죠? x 앞에 숫자가 0인 거니까 상수함수 꼴이었죠. y는 뭐 이런 꼴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공식을 써도 되지만 요 y좌표만 알면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y는 그래서 뭐가 나오고 요걸 그대로 갖고 와서 y는 마이너스 13이라는 요 함수와 그다음에 y는 19라는 이렇게 접선 두 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네. 자, 2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y는 9분의 1 x 플러스 10분의 1의 수직인 접선이라고 나오네요. 자, 우리 아까 기억나나요? 어떤 직선과 수직이다? 뭐가 떠올라야 되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게 떠올라야죠. 그러면 수직인 기울기가 9분의 1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9가 된다는 뜻이야. 맞아.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9가 되는 접선을 구하라. 자, 이렇게 문제가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저 미분한 거 다시 데리고 올게요. 자, 미분한 거 여기 있었어요. 그죠? 자, 거기다가 임의에 x에다 t를 넣었을 때 그 값을 우리가 f't를 3t제곱 마이너스 12, 이게 x가 t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죠. 얘가 마이너스 9가 되는 x값을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3t제곱은 3이니까 자, t제곱은 1이어서 t는 풀마 1이 나오죠. 이게 뭐 구한 거라고요? 맞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9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접선의 접점, 그 x좌표를 구한 거예요. 1,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자, 다시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가 말이 안 되지만 이게 마이너스 9라고 하면 요 접점의 x좌표가 하나는 1,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y좌표까지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함수 아까 자, 좀만 줄여볼게요. x에다 1을 넣어보세요. 여기다 다시 자, 1 넣어보면 어떻게 되죠? f1은 자, 1 마이너스 12 플러스 3이니까 자,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12 플러스 3이니까 얘는 14가 되겠죠. 자, 접점이 2개 나왔으니까 답도 2개가 나오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9였잖아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9고 이 점 1, 마이너스 8을 지나는 접선은 첫 번째.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9고 1, 마이너스 8을 지나는 접선은 어떻게 되죠? y 빼기 y좌표는 기울기 괄호 x 빼기 x좌표. 자, 이렇게 되고요. 아직 한 쌍 더 있었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9인데 접점이 마이너스 1, 14인 것도 있었어요. 자, 이때 접선은 y 빼기 y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좌표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은가요? 자, 그렇게 해서 식을 정리하는 것까지는 쓰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 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는 뭘 구하면 된다? 접점을 구하면 된다. 접점을 구할 때 바로 x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y좌표는 그 이후에 다시 대입해서 구하시게 되면 접선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자, 개념 설명 들으실 때 자, 만약에 좀 헷갈린다 싶으시면 잠시 멈춰두시고 밑에 있는 예제 또는 제가 풀어드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지나가세요. 알겠죠?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다시 메모를 다시 한번 해보고 올게요. 자, 아까 쓰다 말았어요. 자, 세 번째 이 접선 문제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문제예요.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한 문제만 여기서 내라 그러면 이 세 번째 유형이 가장 많이 나와요. 자,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자, 곡선의 근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유형을 부를게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자, 그래프가 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 y는 fx가 있어요. 자, 여기에 곡선 밖의 점을 알려줘요. 아까는 곡선 위의 점, 우리는 거기를 접점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접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한 점에서 스쳐 지나가는 요 점을 접점이라고 하는데, 요 점을 알려주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끝난 거라서 이제 문제가 끝난 건데, 여기를 안 알려주고 이 직선이 지나가는 엉뚱한 밖의 점 하나를 알려줘요. 근데 시험에서는 밖의 점이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냥 점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그럼 위의 점인지 밖의 점인지 나중에는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이 점을 이 곡선식에다 넣어보면 알아요. 만약에 얘가 지나가는 점이었다면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할 것이고, 밖의 점이라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지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이건 지워버릴게요. 네. 자, 어쨌든 자, 밖의 점을 하나 알려줬어요. 여기를 하나 알려주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접점이 궁금하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해요. 근데 순서는 원래 뭐냐면, 이 접점을 알아야 요때의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밖의 점을 알려준 경우에는 이 둘 다가 전부 다 미지수가 됩니다. 그럼 미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미지수를 놓고 출발해야 될지 모르는데, 항상 기울기가 먼저가 아니에요. 아까는 기울기를 알려주고 접점을 구한 건 응용된 문제인 거고요. 원래는 항상 접점이 먼저고요. 접점을 알려준 다음에 기울기를 구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자, 좋아하는 알파벳으로, 저는 t를 좋아해요. 자, x좌표를 내가 만약에 t라고 했다. 자, 그러면 이 함수에다 집어넣어서 y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도 여기는 뭐라고 미지수로 쓸 수 있나요? f 프라임 t가 되겠죠. 요 x가 t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f 프라임 t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t에 대한 문자로, 한 문자로 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다 몰라요. 여기 다 미지수인데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 좌표, 아까 우리 썼던 공식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현재 미지수가 t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제에서 뭘 알려주냐? 이 밖의 점을 알려주면 여기다 대입하면 t의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 t의 값을 구한 것을 다시 요 식에다 넣어주면 접선이 완성이 됩니다. 네. 너무 미끄러워서 글씨가 개판이네요. 네. 자, 어쨌든 악필이어도 잘 봐주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식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자, 요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순서는 어떻게 한다? 자, 포인트만 잡으면 뭐부터 구하고? 접점을 미지수로 잡고, 그 다음 두 번째 기울기를 미지수로 잡은 다음에 세 번째 뭘 구하고? 접선을 미지수의 식으로 세워놓은 다음에 밖의 점을 거기다 대입해서 t의 값 구하면 끝! 자, 알파벳 t가 싫은 사람은 다른 문자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것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가 여기 기본 스타일 되겠습니다. 자, 뭘 먼저 잡는다? 접점을 미지수로. 아까 기울기 구할 때도 접점을 미지수로. 자, 미지수를 접점을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끝났습니다. 자, 돌아와 볼게요. 자, 14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점 0,3에서 자, 곡선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선생님, 여기 위의 점인지 밖의 점인지 안 나왔는데요. 맞아요. 위의 점인지 밖의 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점을 이 곡선에 넣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여기다 0,3을 대입해보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 안 한다. 즉 너는 밖의 점이다. 밖의 점이라는 말은 개념상은 없지만 어쨌든 이 곡선을 지나는 점이 아닙니다. 자, 한마디로 얘는 접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저는 함수를 항상 자, 이렇게 그리죠. 자, 이 함수가 있을 때 0,3이라는 점이 엉뚱한 곳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데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요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린 자, 요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어디를 미지수로 잡는다? 맞아요. 접점이 미지수예요. 자, 선생님처럼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식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서 미지수를 잡아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전체를 다 외워야 됩니다. 언젠가는 너무 복잡해지면 뭐 하는지도 몰라요. 자, 접점을 미지수로 잡아볼까요? 자, x좌표를 저는 t를 좋아한다 그랬죠? 자, x에다 t를 넣어보면 자, y좌표는 t세제곱 플러스 5가 되죠. 자, 그러면 요 접선에 요 기울기도 문자로 잡을 수 있다 없다? 자, 있다. 자, 얘 미분계수 구하는 거니까 얘 도함수를 구하면 자,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자, x세제곱은 3x제곱이 되고요. 자, 상수는 0으로 날아가죠. 자, 그러면 이게 x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나는 t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t를 집어넣으면 3t 제곱이 되겠다. 자, 그러면 기울기와 접점이 모두 한 문자로 된 미지수가 된 식으로 나왔으니까 자, 요때 요 접선의 방정식 접방이라고 할게요. 자, 어떻게 돼요? 자, y 빼기 y좌표는 어떻게? 기울기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x좌표가 됐죠. 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으로 미지수만 세워놨어요. 근데 우린 요 직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느냐? 자, 우리 아까 누구를 지난다? 0,3에서 그렸다. 자, 즉 0,3을 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0,3 요 밖에점에다 대입한 거였죠. 맞아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우리는 t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자, y에다 3을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는 0을 넣어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t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3t 세제곱이 됐습니다. 자, 한쪽으로 이항해보면 자, 2t 세제곱은 한쪽으로 이항하면 2가 돼서 t는 자, 1이라는 걸 알았네요. 이게 뭐 구한 거라고요? 맞아요. 접점의 x좌표를 알았어요. 그럼 y좌표도 알고 기울기도 아는데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 위에다 세워놨잖아요. 요 식에다가 t에다 1을 넣으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t에다 1을 넣어주면 y 빼기 1 넣어주면 6이 되고요. 자, t에다 1 넣어주면 기울기는 3이 되면서 t에다 1 넣어주면 x 마이너스 1이 됐죠. 자, 이렇게 접선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포인트 다시 잡아볼까요? 밖의점이란 말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밖의점인지 접점인지 어떻게 한다? 그 점을 곡선에 대입해서 성립하면 위의 점. 근데 보통 점이 먼저 나오면 보통은 지나지 않아요. 자, 어쨌든 한번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접점도 모르고 기울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접점을 미지수로 시작해서 접점을 미지수로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 두 번째 미지수로 잡고 접선의 방정식을 한 문자로 된 식을 세운 다음에 자, 지나는 밖의점을 대입하면서 끝낸 게 정리가 됐습니다. 됐나요?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기초 문제예요. 접선의 방정식 어려운 문제 아주 많지만 시험 문제에서 내신에서는 이 문제가 최다 빈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필기해보고 지나올게요. 자, 네 번째. 자, 이번에는 자, 공통접선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를 패턴을 한 가지로 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곡선이 하나의 함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함수가 나옵니다. 보통은 2개짜리 함수가 2개가 나와요. 이제 곡선이 2개가 나오는데 그 2개 모두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반적인 문제는 이렇게 2개의 함수, 만약에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있으면 여기를 동시에 지나가는 요런 선, 요런 선을 이 두 함수의 공통 접선이라고 불러요. 자, 해결 포인트만 잡을까요? 이건 교과서에 이론 설명은 없어요. 그냥 문제 유형이라서 한번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접선에서 누구다? 맞아요. 접점. 근데 이 접점의 x좌표를 내가 t라고 한번 정해볼게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두 가지씩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요 만나는 점이니까 어쨌든 교점이잖아요. 그러면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이니까 f라는 함수에 x에다 t를 넣어보나 g라는 함수에 x에다 t를 넣어보나 같은 y값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ft와 gt가 같다라는 사실을 하나 알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공통인 접선인데 그러면 이 x가 t인 점에서 요 접선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같겠죠. 그래서 요 f라는 함수에서 x가 t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나 g라는 함수에서 x가 t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즉 f't와 g't 이건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는 걸로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두 함수가 만난다. 그리고 기울기도 같으니까 함수값도 같고 미분계수도 같다. 이 두 가지를 연립해서 푸는 문제들을 응용 문제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큰 틀 잡으셨어요? 우리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예제 문제가 두 문제가 있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네, 146번도 한번 해보고, 자, 148번도 한번 넘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자, 위의 점이라고 나왔네요. 접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자, 접선 문제에서 위의 점은 접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접선의 방정식이 얘래요. 자, 이때 a, b의 값을 구하래요. 그래요? 자, 식을 세워볼까요? 자, 또 나는 항상 함수를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자, 접점을 알려줬는데, 자, 접점이 여기 어딘가 있는데, 여기가 1,0이 있대요. 자, 요 곡선에서 접하는 요 선의 식을 알려줬어요. 뭐라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자, 이 함수는 이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직선이랑 곡선이 만난다. 또는 뭐 푸는 방법이 아주 많지만 첫 번째는 뭐 할 수 있냐면 어쨌든 곡선도 함수고 직선도 함수잖아요. 그럼 이 만나는 점이 x가 1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 직선도 1,0을 지나지만 이 곡선도 1,0을 지나잖아요. 첫 번째 뭐 할 수 있다? 이 곡선에 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자, y에다 0 넣어보고 x에다 1 넣어보면 관계식 하나를 얻을 수 있죠. 네. 자, 두 번째 뭐 알죠? 두 번째 자, x가 1인 점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포인트잖아요. 자, 기울기가 얼마라고 알려줬죠? 여기 x 앞에 있는 숫자. 즉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x가 뭐인 점에서? x가 1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자, 이 함수를 우리가 자, fx라고 한다면 fx가 x가 1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즉 기호로 뭐라 부르죠? f'1이. 자,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알았습니다. 자, 도함수를 구해볼까요? 우리 계속 이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고 우리 지금 미분 배웠나봐요, 현재. 자, f'x 자, 구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이 미분하면 자, 3x 제곱. 자, ax는 미분하면 a, 상수 b는 미분하면 사라지죠. 자, 거기다 1을 넣어보면 제가 1을 넣어보면 3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두 번째 식을 얻었습니다. 자, 이 두 개를 연립하면 a,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식에서 자, a가 마이너스 4인 걸 알았고요. 자, 걔를 1번 식에다 넣어주면 자, b는 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괜찮은가요? 자, 좋아요. 자, 얘는 방금 얘기했던 거랑 좀 관련이 없죠? 자, 다른 응용 문제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자, 같은 문제지만 하나만 풀어보고 나머지 건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1번 볼까요? 1번. 자, 두 곡선 요 3차 함수와 요 2차 함수가 접한대요. 두 곡선이 접한대요. 우리가 예전에도 말하지만 수업 시간에 항상 말하지만 수학 문제의 유형을 구별하고 싶다. 내가 배운 건지 아닌지 알고 싶다 그러면 한글을 읽어야 돼요. 두 곡선이 접할 때 두 곡선이 접한다? 상상하면서 그려보셔야 돼요. 함수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는 뜻이죠. 자, 근데 요 만나는 점이 뭔지를 안 알려줬어요. 자, 저는 t를 좋아한다 그랬죠.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함수와 요 함수는 만나는 거니까 t에서 y 값이 똑같죠. 그래서 여기다 t를 넣나 여기다 t를 넣나 같아야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은 함수 값이 똑같다. 그래서 t세제곱 플러스 at는 t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뭐 구한 거라고요? 함수 값이 같다. 자, 두 번째 모두 똑같다? 우리 요렇게
공통인 접선이 생기잖아요. 두 함수에 공통인 접선이 생긴다. 자, 즉 x가 t인 점에서 두 개의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그 미분계수가 서로 똑같다는 걸 알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함수를 도함수를 구해보면 자, 3x제곱 플러스 a가 되고요. 자, 두 번째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보면 자, 2x가 되죠. 자, 여기다 x에다 t를 넣은 게 각각의 기울기들이니까 그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다 t를 집어넣은 것들을 자, 3t제곱 플러스 a와 오른쪽에다 또 t를 넣은 거. 자, 2t가 서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지수 a와 t 두 개죠? 식도 두 개, 문자도 두 개. 우리 지금쯤이면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푸는 방법은 문자가 두 개일 때 뭐 가간법, 대입법 다 좋지만 보통은 이제 1차 방정식이 아니면 대입법을 쓰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식, 자, 1번식과 2번식 중에 누가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는 식이 있죠? 자, 맞아요. 2번식이에요. 자, 이거를 누구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A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요 A 값을 대입법이니까 얘를 나머지 식 요 A에다 대입하면 됩니다. 자, 대입해서 계산해 볼까요? 자, 1번식에다 넣을 거예요. 1번식 데리고 올게요. 자, t 세제곱 그다음 A에다 넣었으니까 옆에 t를 곱하죠. 자, 그래서 2t제곱 마이너스 3t 세제곱은 t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자,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넘겨볼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원래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3차 방정식이니까 자, 찍어볼까요? 자, 우리 상수항의 약수 중에 대입하는 거니까 자, 2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자, 뭐 집어넣으면 0 되죠? 맞아요. 1 집어넣으면 0 되죠. 우리 참고로 옛날에 우리 폴짝폴짝 기억나나요 혹시? 고1 때? 조립제법 할 때 우리 1하고 마이너스 1 구별하는 판별법이 있었는데 자, 요렇게 더하면 2가 되고요. 요렇게 돼야 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요렇게 서로 더한 결과가 부호가 반대이면 옆에다 1을 써서 조립제법을 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자, 그럼 부호가 같으면요? 그때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참고로 0이 됐습니다. 자, 소소한 팁이었지만 한번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처음 거 내리고 올리고 그래서 쭉 조립제법을 하시면 자, 어떻게 인수분해 됐어요? 자, 1을 넣어서 0 됐다는 건 t-1 자, 그리고 나머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 있네요. 자, 그래서 t의 값이 얼마다? t의 값이 자, 1이 나왔죠. 자,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a 값을 구하는 거예요. t는 그냥 내가 정한 문자죠. 그래서 아까 a를 구하려고 요 식에다 넣어보면 되겠죠. 자, t에다 1을 넣어보면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자, 도함수의 활용 오늘 제 큰 목표는 3가지 챕터를 다 하는 거였어요. 근데 벌써 접선의 방정식 하나만 해도 내용이 엄청나게 많죠. 우선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을 하나씩 다 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요약을 한번 마무리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접선의 방정식 첫방이라고 할게요. 자, 유형 몇 가지 있었다? 자, 4가지 있었다. 자, 내용 머릿속에 이 표가 정리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기울기 알고 점 알면 우리는 직선을 구할 수 있다. 이걸 기반으로 하는 거고 가장 쉬운 건 접점을 알려줘야 돼요. 오케이? 자, 함수가 있으면 스토리를 기억해요. 접점이 있으면 요 접점의 x좌표가 t라고 합시다. 자, 이것까지 알려줬다면 요 기울기를 안다 모른다? 안다. 자, 접점도 알고 기울기도 알면 직선 끝났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 자, 기억 안 나면 앞으로 돌려보세요. 다시 만약에 기울기를 알려줬다. 자, 기울기를 알려줬다 그러면 자, 곡선이 있는데 요 기울기를 알려줬다. 그럼 거꾸로 뭘 구할 수 있다? 접점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 접점을 알면 기울기 알면 끝. 기울기 알면 끝. 이렇게 돼야지. 기울기 알면 끝. 자, 기울기 알려주면 뭐 알면 끝? 접점 알 수 있으니까 거꾸로 접점 알 수 있으니까 끝. 자, 그다음 뭐 알려주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한 건데 3번이 자 밖에점 알려주면 밖에점이라고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죠? 자 그림이 있고 접선이 있을 때 접점 말고 이 접점 말고 밖에점 알려주면 우리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부터 출발한다? 접점을 뭐라 잡고 x좌표를 t라고 하면 y좌표도 t에 대한 식으로 잡고 기울기도 f't라고 잡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잡고 y 빼기 y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좌표라고 잡고 그리고 그 밖의 점을 뭐 할 수 있다 얘다? 대입하면 t를 구할 수 있다. 그 t를 다시 집어넣으면 완성이 된다. 자 끝. 됐어요? 자 마지막 내용 뭐였죠? 우리 제일 안 중요한 그나마 자 공통 접선이라는 게 있었죠. 자 이번엔 곡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거기에 공통으로 접하는 선이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하면 요 접점을 우리가 x좌표를 t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다. 자, 요 두 함수를 우리가 f라고 하고 g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공식 뭐가 떠올라야 된다? t에서 만나니까 함수값이 같다. 두 번째, 접선이 동시에 있으니까 그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즉 뭐가 같다? 미분계수가 같다. 이 둘이 연립하면 끝.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쳐야죠. 괜찮아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지금 이번에 접선의 방정식만 한번 부셔봤습니다. 자 충분히 내용들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예제 다시 풀어보시고 제가 풀어준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우리 유제 문제들 한번 충분히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필수 확인 문제도 충분히 풀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영상 강의니까 언제든지 돌려보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점점 활용 문제가 점점 발달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앞에 걸 모르면 수투는 계속 뒤에 걸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맨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는 게 좋지만 앞에 너무 많이 놓쳤다면 도함수 부분부터 해서 지금 내용들 충분히 따라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충분히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비록 제 얼굴이 없지만 제 목소리만 듣고라도 충분히 열공하시고 자 다음번에 다시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